갑자기 미국 행정부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어제 한국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미 이 방위비 분담 협상의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어제 한국에 도착했고요. 예정에 없었대요. 자, 아직 방위비 분담 3차 협상이 날짜도 안 잡혔는데 이 사람이 기습으로 왔어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지소미아가 깨질 때는 방위비에서 폭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위력시라고 봐야 됩니다. 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또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차관도 어제 오후에 한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을 담당하는 외교안보 경제 파트의 총 출동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오느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내세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빠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빠진다면 한미 동맹이 사실상 와해되는 국면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래 호들갑을 떠냐? 일본하고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깬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한국이 미국하고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완전히 빠진다라는 걸 의미하느냐 하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한국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과거에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었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바뀐 중국의 포위 구도에 한 번도 흔쾌히 가담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미 동맹의 수준으로 보면 당연히 미국은 한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는데, 한국은 지금 이런 미국의 인도 태평양을 부인해왔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빠져나갈라 했고, 이제 그 확정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맺었던 정보 교류까지 깨면 그야말로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북한의 SLBM의 문제나, 그러니까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한미를 그래도 어렵게라도 한데 엮어서 북한과 중국 등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대응한다라는 구조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이 북중러 편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한미일 삼각 구도가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 동북아에서 거대한 구멍이 생겨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북한 일변도의 정책 때문에 미일 등 핵심 우방과의 관계가 깨져가고 있으니 북한 올인을 멈추고 임기 내에 북한하고 뭘 하겠다라는 부분을 중단해야 된다. 자, 그리고 문 정권은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답변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념의 문제도 있지만은 무식하기가 짝이 없더라. 북한의 이동식 그 발사대 TAL과 ICBM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이 이 문 정권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형편없더라. 근데 저는 그래도 고시 붙고 공부 잘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문재인과 북한의 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중국까지 의식해서 일부러 바보짓을 했다고 봅니다. 일부러요. 정의용이가 몰라서 그러고 정경두가 몰라서 그러겠어요? 일부러 바보짓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에서 SMA를 맡고 있는 방위비 분담을 맡고 있는 수석 대표가 갑자기 오니까 한국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 왔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연내에 방위비 협상을 끝내려고 한국 측 입장을 듣고 싶어 왔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타이밍이 딱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국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만약에 지소미아를 파기시키면 미국은 이제 한국에 대해 거의 밀리터리, 프라이빗 밀리터리 회사처럼 굴겠다라는 통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주한미군은 사병이다. 자, 이 사람들을 이만큼 쓰려면 얼마 내라. 주한미군의 무기는 또 우리가 너네들한테 파는 거다. 이걸 이용해 먹으려면 얼마 내라. 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통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한국하고 의논하겠다고 해요. 딱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지소미아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문재인 네가 일부러 구멍을 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두고 미국에서 고위층들이 몽땅 와서 마지막으로 한국한테 최후 경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무부의 경제차관, 방위비 분담을 하는 수석 대표가 한국에 왔다라는 것은 지금 돈 문제하고 이 지소미아 문제를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엮어버리겠다라는 미국의 의지가 지금 드러난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SMA 방위비 분담을 맡고 있는 더하트 대표가 서울에 일부러 썩 왔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너네들이 낼래? 지소미아는 복원할래 말래?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올래 말래? 이 세 가지를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할 거고, 만약에 한국이 방위비도 안 내고 지소미아도 파기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답을 안 하면, 지금 다 그렇잖아요. 돈 많이 못 올려주겠다. 그리고 지소미아는 종료시키겠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은 확답 안 하겠다. 자, 이렇게 놓으면 지금 미국이 자신들과 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해 완전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버리면서 너네하고 우리하고 한번 계산해보자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6조 원을 내놔라고 한국에 이야기를 하는 속에 딱 버티고 앉아서 한국이 우리 말을 들으면 좀에 깎아주겠지만은 뺀질거리면서 북한 중국 편에 붙으려는 입장을 보이면 한 푼도 깎지 않고 6조를 다 받아내든지 아니면 미군 빼든지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자, 공식적인 지금 한국 정부의 이 라인은 국무부 이 차관보인 스틸웰이라고 봅니다. 이 스틸웰은 그야말로 한국 정부의 마지막으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고 연장해라고 최후 통첩을 갖고 왔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국무부 경제차관 크라크는 지금 네퍼 부차관보하고 같이 왔는데, 네퍼 부차관보는 주한미 대리대사를 했던 한국 부대사 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은 미국 국무부와 한국의 외교부 경제연구원 등이 같이 하는 한미 민간 합동 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과 연계된 아세안 전략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 보고 인도 태평양에 대한 너네들 입장을 밝혀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봅니다. 자, 미국 측에서 지금 또 돌아가는 내용을 좀 보면 볼튼 전 NSC 보좌관이 지금 이번 주에 미국 의회에 가서 정언을 하게 돼 있는데 내주로 지연이 됐대요. 지금 미국 내의 분위기를 보면 북한이 10월 31일 날 쏜 방사포 초대구경
그대 방사포에 대한 분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볼턴이 지금 내주의 국회의 청문회에서 주로 이야기할 내용은 이런 북한의 군사 위협과 관련된 미국의 대응 문제를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매사를 북한의 김정은이가 굿프렌드 좋은 친구다. 오바마가 재임했으면 전쟁이 났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엄청 발달됐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런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남이 몇십 년 해야 될 일을 몇 년 단위로 몇 개월 단위로 발달시키는 부분에 트럼프가 있을 때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도록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제재를 하지 않고 트럼프가 그냥 북한하고 잘 지내니 어떠니 말을 하다 보니 지금 북한하고 협상에 들어간 2년도 안 되는 세월 속에 엄청나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과연 동맹을 강화시키는데 무슨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볼턴이 내주에 미국 의회에서 정언을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대선이 끝나면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거의 확실시되게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뺄 거다. 대거. 그래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미군의 대거 철수가 한국에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그런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한미 국방부가 연합 공중훈련을 해왔죠. 근데 작년에 안 했죠. 비질랜트 에이스를 두고 올해도 안 하고 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밝혔는데 한국은 올해 유예한다. 즉 안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미국은 실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비질랜트 에이스를 유예하냐는 한국 중앙일보의 질문에 대해 다가오는 훈련을 생략하려고 할 계획은 전혀 없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연합 비행 훈련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VOA 등 일부 매체는 북한 비핵화 분위기의 속에서 비질랜트 에이스를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한다고 했고 한국 국방부는 얼마 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는 연합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별 세부 시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비질랜트 에이스는 여전히 올해도 안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상 이 훈련이 폐지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안 하는 대신에 한국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미국은 연합비행훈련 행사라는 각각 다른 명칭의 소규모 훈련을 한다 했는데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각각의 훈련은 지난 해에는 12월 3일부터 7일에 열렸는데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을 한국과 미국의 공군이 같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대급 이상은 다른 공력에서 따로 미국은 미국대로 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했어요. 그렇지만은 비행 상황 정보를 서로 교류해서 연합훈련을 한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뭔 이래 복잡하게 삽니까? 북한 의식했어요. 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겉으로 모양은 독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연합훈련이었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유예했다고 말했고 올해도 작년과 똑같아. 그런데 이 뉘앙스가 말입니다. 미국은 연합훈련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미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따로 한다. 미국은 연합해서 한다. 같은 훈련을 다르게 말을 하고요. 자, 그래서 북한의 눈치를 보려고 크게 하던 공중연합훈련을 줄이면서 북한이 2017년에 C급을 냈대요. 스텔스기인 F-22, F-35에다가 죽음의 백조라는 비완비 등이 참석해서 이 훈련에 북한 위위를 휘짓고 다니니까 김정은이가 C급에서 이거 할 동안에 평양에 있지 않고 지방에 가 있다가 사실은 이 훈련에 겁을 먹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대화국면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작년 1월에 결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김정은이 이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잘 알기 때문에 죽어도 안 했다라고 우겨야 될 상황이에요. 자,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의 창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하면서 북한 외무성이 좀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남 타격 4종 세트가 실전 배치되면 고체 연료화 됐지요. 방사포가 그 중에 4종 중에 2개가 있지요. 이게 북한이 이제 막 양산해서 대량 보급을 하면 하늘에서 그야말로 강철비가 쏟아져서 이런 도시 하나가 순식간에 초토화될 건데 여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요. 그거는 날라오는 돌덩어리에 굿을 던지는 격입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지소미아 완료되면 종료시키면 주한미군 뺀다고 지금 난립니다.